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초강좌 제3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3강에 대한 논리는 이제 나는 프린트,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은 그 토지 용어가 있습니다.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제 주제입니다. 다양한 이제 토지 용어가 등장하는 배경은 토지라는 것이 이제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법에 규정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고유명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에 따라서 그 의미를 이제 부여하게 되고 부여된 의미에 맞춰서 이제 명칭이 다양성 있게 등장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더라고요. 그 먼저 거기 택지라는 단어부터 여러분들 등장하셔야 돼요. 올해는 29회 때는 이제 다음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박스 안에 4개 토지 용어를 집어넣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4개 중에 옳게 설명한 거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옳게 설명한 걸 묶은 거. 근데 택지 개념을 나왔는데 택지가 옳게 나왔었습니다. 그 택지가 기본적인 이제 내용인데 택지에 대해서는 그 법에 법이 아니라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프린트 보면 개념이 나왔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로서 주상공, 주택, 상가, 공장 같은 거죠.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중이라면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토지. 그러니까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직 안 들어섰지만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택지는 건축용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건물이 들어선 땅도 택지고 앞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빈 땅도 택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그대로 출제하죠. 주상공이라는 이런 건축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토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택지 개념이 나오면은 이 택지하고 거기 대지하고는 이제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이제 잠깐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 관계를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이 대지는 다만 한자를 잘 쓰셔야 돼. 그 대자에다 보면 아랫배는 이제 흑토자가 있습니다. 이게 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부지가 있어요. 세 번째. 이 부지라는 용어가 이제 근래에 이제 등장했던 용어 중에 하나인데, 부지가 거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1번에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지라는 개념에 나오면은 이 택지보다는 이제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라는 개념이 방금 책에 있지만 그대로 하면 다시 적어보면은 일정한 용도죠. 용도는 이제 쓰임새를 말합니다.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또는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땅은 전부 다 부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지를 그렇게 이제 잡으면은 부지 안에 택지가 있는 겁니다. 택지. 그럼 부지 안에 택지가 있으면은 택지 아닌 것은 그 비택지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택지는 건축용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하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가 있어. 하천도 토지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하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이거를 하천 부지라고 하자. 철도용으로 지나가고 있는 철도용으로 사용되고 바닥 토지 철도 부지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 농업용으로 제공되는 토지 농업용 부지. 그리고 이제 뭐 임업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임업용 부지 이렇게. 그래서 어떤 용도가 나오고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은 밑에 있는 땅은 전부 다 부지라고 쓸 수가 있어서 부지가 가장 넓은 개념이야. 그래서 그 포괄적인 용어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땅이 있어요. 건축용지잖아. 개발되기 이전 땅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거를 소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관련성이 있는 토지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 택지는 건축용지라 중심을 잡아보고요. 택지보다 넓은 개념으로 건축용지 포함하고 더 넓은 개념이 부지다. 부지 개념은 방금 적어드린 것이고 이런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땅을 소지, 자연 상태 그대로 이용하는 땅, 소지다라고 용어적인 면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등장했던 용어들은 아닌데 택지가 가장 기본적인 용어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기본 방향을 잡을 때.
뭐 29회 때 나오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그 맹지하고 대지가 있어요. 이 맹지는 자주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맹지라는 단어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 대지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문 한 번인가 나왔습니다. 대지는 그 모양상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도로에 건축물을 지려면 도로에 접해야 돼요. 근데 도로에 어느 면도 접속면을 갖추지 못한 땅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거를 이제 맹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맹지,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맹지는. 어느 도로에도 접속면을 갖추지 못한 땅. 근데 그 대지는 접하긴 접했는데 중요한 단어는 뭐죠? 좁은 통로로 접한 토지를 말합니다. 접속면을 갖되 통로가 좁아. 근데 중요한 것은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 넓어. 그래서 모양이 자루처럼 생겼다 그래서 자루형 토지에서 대지 그럽니다. 근데 요 대지 한글로만 쓰면은 아까 건축용지랑 유사한 개념으로 여기도 한글로 대지잖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꼭 명시해 드린 이유가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대자에다 보면 아랫변에 오디자가 있어요. 오디자가. 그래서 이거를 대지다라고 해서 모양상으로 구분하는 토지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흔한 지문은 아니에요. 이렇게. 어쨌든 맹지는 꼭 기억하시고, 모양상 구분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볍게 이제 등장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밑에 로마자 2번에 이제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있어요. 이 후보지 이행지는 필지익지와 더불어서 전설적인 토지가 됩니다. 최근에도 이제 29회 때 나왔고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유명한 토지를 말하죠. 그래서 거기에 그 단순하게 이제 여기는 개념만 나와 있지만은 이제 그 뭐 기본 소부 거기 표도 나와 있을 겁니다. 후보지 그리고 이행지. 두 가지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도가 전환되고 있다는 말은 용도가 전환 과정 중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도 전환이 완료된 토지는 후보지 이행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했을 때 후보지는 용도 분류 체계를 크게 분리했을 때 대분류 간의 용도를 크게 분리한 대분류 간의 대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으면 이거 후보지라 그러고, 이행지는 작은 용도를 분류했을 때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으면 이거를 이행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대분류 상호 간의 소분류 상호 이렇게 내지는 않고요. 어느 게 대분류고 어느 게 소분류인지를 명시를 해줘요. 그래서 그 문구 그대로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후보지란 이렇게 돼 있어요. 후보지란 용도 지역 중에서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에 이게 이제 전환 중에 있어요. 이게 후보지가 되고, 올해 요 지문 그대로 나왔죠? 그대로 나오면서 이거 후보지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행지라고 내서 틀리게 있었어요. 그럼 이행지는 볼까요?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등 각 용도 지역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각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다. 이러면은 이건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와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이제 분류 체계를 아셔야 돼요. 택지가 먼저 나오는 이유가 택지 지역이 있어요. 택지 지역은 다시 이제 어떤 건축물로 이용하는 게 합리에 따라서 세분화됩니다. 이게 이제 주거용, 택지, 상업용, 공업용과 주상공 지역으로 세분화되고요. 그 농지가 있어요. 농지는 이제 이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게 함지적인 땅을 말하죠. 어떤 작물을 재배하냐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구분이 되죠.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게 전지, 밭농사죠, 답지 지역, 논농사죠, 과수원 지역. 이렇게 전닭가로 그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임지 지역이 있어요. 산이죠. 임지 지역은 어느 나무가 식재냐에 따라서 신탄림 지역, 그리고 용재림 지역. 이 두 가지만 해볼게요. 신탄림이라는 것은 주로 땔감용으로 이용하는 나무가 식재된 지역을 말하고, 용재림은 주로 목재용으로 이용하는 나무가 식재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보지라는 것은 대분류가 얘네들 간에 하는 게 대분류입니다. 얘네들이 후보지죠. 그러니까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으면은 이것이 후보지가 되고, 이행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 각 용도지역 내에서 이렇게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으면 이거를 이행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 농지, 임지지역 사이에 경계선을 치시고 이걸 넘나들고 있으면은 이거는 후보지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은 이행지다라고 해주셔야 돼. 최근에 이제 20회 위에 나왔던 후보지 이행지에 대한 지문은 방금 프린트로 나눠드린 동그라미 1번과 2번 요걸 그대로 출제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의 기출문제에 보면은 구체적인 용도를 제시해줘 가지고 문제를 구성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만 항상 연습해 보면은 옛날에 보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가 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이행지가 정답이었었습니다. 그냥 주거는 여기 있고 상업은 여기 있으니까 택지지역 안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행지가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농지지역에서 임지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물어봤어요. 이거는 후보지가 되겠지. 농지지역이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임지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전환되고 있으니까 크게 분류되는 거죠. 이거는 후보지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요 두 개는 단독 문제로 출제했었고요. 요거 세 번째는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답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는 지역의 토지가 뭐냐라는 거야. 이거 무슨 땅일까? 그렇죠. 이거는 후보지가 됩니다. 왜요? 답은 여기 있고요. 주거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농지가 뭘로 전환 중이 되는 거야?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용도 체계가 이제 나왔을 때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용도 분류 체계 요거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 출발점이 택지 지역이라는 저런 내용이 있죠. 용어적인 측면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택지, 농지, 임지, 택농임, 택은 다시 주상공, 농은 전답가, 임은 신용, 이렇게 해서 구분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토지가 이제 요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세 번째로 책에 보면은 나지하고 건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관계되는 내용이 조금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초서에는 용어만 개념 정의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여러분 나지에 대해서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나지의 개념. 왜냐면은 이 나지란 해서 거기 바로 밑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나지의 개념을 문제를 출제할 때는 어느 출제원이 들어가든 똑같이 낼 거예요. 왜? 우리나라 실정법에 보면은 나지가 무슨 뜻인지를 법률상으로 정의를 내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적어드린 두 줄짜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다고 설명 하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나지라는 것은 건축물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빈 땅이니까. 그리고 사법상 제한이 있죠. 민법 시간에 다루는 게 사법입니다. 사법상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지의 개념이야. 우선 나지하고 건부지의 관계는 이제 세부적으로 굳이 만든다 그러면은 네 가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개념 정의가 첫 번째 논리야. 근데 건부지에 대한 개념은 특별하게 암기 안 하셔도 돼. 왜? 우리가 부지에다가 지금 건자가 붙었잖아. 근데 부지가 무슨 말인지 공부하셨죠? 아까 부지는 여기서 나왔었어요.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라 그랬어요. 이게 부지였어서 거기다가 건자가 붙인 거야. 그러면은 합성하면 무슨 어떻게 개념정이야?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주제 중에 이제 개념만 잠깐 말씀드리고 그래도 하나 잠깐 언급해 드릴 것은 시장 가치의 면입니다. 시장 가치. 어느 게 시장에서 선호도가 더 높을까라는 거야. 원칙이 있고 그리고 예외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나지하고 건부지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시장 가치가 높을까라는 걸 해석하면은 원칙적으로는 나지가 더 높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지가 왜 높으냐? 나지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옛날에 이제 그 특성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용도의 다양성은 이제 인문적 특성 중에 하나인데 빈 땅이잖아요. 그럼 이 땅을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 백지 상태다 보니까 여기다가 주택 짓고자 하는 사람, 공장, 상가
농사짓고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해질 거야.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만큼 가치가 높아져요. 근데 건부지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권리관계도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지가 이용적인 면에서는 건부지보다 높은 게 보통이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다양한 용도의 입장에서. 근데 예외적으로는 건부지가 높은 지역도 있어요. 이거는 나지로서의 용도의 다양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야. 주로 그린벨트처럼 정부의 법적인 규제를 매우 심하게 받는 지역에 있는 나지는 사실상 건부지보다는 이용적인 면에서 벌써 제한을 받는 죽은 나지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게 보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 정도만 보시고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언급해 드리면은 건부지 입장에서 설명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단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만 여러분들 나지가 무슨 뜻이다, 그리고 건부지가 무슨 뜻이다 라는 거를 정리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기본서 나올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필지하고 획지에 대한 논리가 있어요. 이 필지 획지가 여기에 더불어서 그러니까 저기 후보지 이행지와 더불어서 아주 전설적인 토지예요. 전설이란 말은 이제 초창기부터 나왔다는 거죠. 여기도 우선 개념만 보시면 돼.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개념 위주로 나오고 획지가 이제 29회 때 언급이 돼 있죠. 근데 옳은 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틀린 지로 나왔더라고요. 먼저 필이라는 단어는 민법이라든지 공시법, 중개사법을 통해서 많이 접하실 용어입니다. 근데 민법을 아무리 공부하셔도 획이라는 단어는 잘 공부를 안 접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럼 먼저 이제 필지의 개념이 여러 번 나오고 1회 때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필지라는 것은 이제 개념을 풀었으면은 소유권이 나와요. 소유권이 미쳐버리는 범위와 한계. 이렇게 우선은 이제 잘라요. 이렇게. 그 소유권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필지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법적 개념이고, 그리고 토지의 등록단이야. 토지의 등록단. 최소 등록단이라고 공부하실 거야. 등록 단위를 말해요. 근데 초창기 때 보면은 이거를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필지를 면적 단위라고 낸 적이 있어요. 필지는 면적 단위가 아니라 우리가 토지를 등록할 때 단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등록 단위가 뭐로 등록할까라는 거야. 여러분들 등록 단위가 뭘까요? 지번일까요? 제곱미터일까요? 판단하시길래 그쵸. 등록 단위는 지번으로 등록합니다. 지번. 제곱미터는 면적 단위야. 그래서 요거를 묶어가지고 필지 개념을 하나로 한 문단으로 쭉 내더라고요. 다시 묶어볼까요? 필지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로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최소 등록 단위. 이렇게 하면은 필지 개념으로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획지라는 말은 그 무슨 뜻일까? 얘는 가격 개념이에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그래서 붙어있는 토지들이 가격이 똑같이 이제 만약에 A필지, B필지, C필지 세 필지가 있는데 전부 다 가격이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세 필지가 가격이 다 똑같으면 하나로 세 필지를 묶어서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비슷한 토지. 그러면 획지의 키워드는 가격이야. 그럼 가격이다 보니까 획지는 뭐다? 경제학적 개념이고요. 그리고 획지라는 말이 주로 써먹는 데가 어디냐면은 부동산 가격을 구하는 이론이 있죠. 그게 감정평가야. 그래서 획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보면은 이 획지란 말이 자주 나와요. 감정평가상의 용어 이렇게. 그래서 우선 개념만 잘 보세요. 필지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개념이고 획지는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비슷한 일단의 토지다 보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관계는 앞으로 이제 평가론이라는 이런 데서 많이 시험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접하실 용어니까 용어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그 로마자 5번이 있고 6번이 있는데 6번부터 볼게요. 여기 선하지 있죠, 선하지. 선하지는 선자는 고압선을 말합니다.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을 선하지라고 표현하는 거야. 단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 선하지. 그런데
선화지는 일반적으로 가치가 떨어지죠. 왜냐? 고압선이야.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그럼 철탑과 철탑이고 고압선이 지나가겠죠. 근데 고압선이라는 것은 공공시설이야.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사실상 영구적인 시설이거든요.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개발하고 싶다 하더라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 영구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토지 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데 저해를 받아요. 그래서 보통 가치가 떨어지는 게 보통이다라는 겁니다. 선하지 감가를 행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제 개념 정도 보시면 되고, 공지라고 되어 있죠. 공지. 이 공지라는 것은 아까 건부지죠. 아까 필지가 있었어요. 한 필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토지에 보면은 건폐율이라는 게 있어요. 공법상 규제.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인데 대지면적이 만약에 100제곱미터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질 때 꽉 채워서 질지 못하게 만듭니다. 공법상으로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필지에 내에서 건폐율 제한 등으로 건물을 짓고 난 빈 공간이 있죠. 이거를 공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가끔 나와요. 공지, 건물을 짓고 난 빈 공간 공지. 이 공지를 놔둔 목적은 주로 이제 일조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건물 등이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너지면은 피난처를 피난처로 제공하는 장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지가 꼭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제 이것도 공법 시간에서 아마 건폐율 용적 공부하시고 나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흔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공지. 그리고 이제 최근 3년 동안에 25, 26, 27, 28 그래서 이렇게 4년이네. 최근 이제 3, 4년 동안에 정답으로 2번 나온 토지 용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자 5번입니다. 법지, 빈지, 간석지, 퍼락지가 있어요. 이 4개 토지가 있는데 이 4개 토지에 거기 굵으시로 중요한 키워드를 다 적어드렸습니다. 이게 법률상 개념이야. 특히 이제 법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토지 있어요. 빈지, 간석지, 퍼락지는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 3개 토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이제 최근 4년 동안에 2번이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냐라는 걸 하는 거죠. 법지 등. 목차 기니까 이 정도 잡는데, 요거를 이제 정리하시다 보면은, 육지가 있어요, 육지.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률에는 그 육지와 바다를 구분 짓는 법적인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건 해안선. 해안선은 뭐냐? 해수면 최대 만조이라 그래요. 해수면 최대 만조이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육지가 되고요. 밑에는 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해수면이 만조가 되면은 바닷물이 딱 찼을 거 아니야. 최대로 찼겠죠. 근데 저 달이 있어요. 달의 인력 관계에 의해서 썰물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쭉 바닷물이 빠져나가죠. 어디까지냐? 간조위까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만조위 때는 잠겼다가 간조위가 되면 밑에 있는 땅이 드러나. 평소에 바닷물에 잠겨 있다 보니까 길쭉길쭉해요. 그러면 만조위 때 잠겼다가 간조위가 됐을 때 드러나는 해안 퇴적 지형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간석지라 그럽니다. 지금 제게 프린트에 나눠드린 그 간석지에 대한 정의가 법률상의 정의예요. 이렇게. 간석지를 이제 실무적으로 아마 갯벌이란 말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간석지는 육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다가 되는 거야, 바다. 이 간석지를 매립하면은 간척지가 돼요. 이게 간척 사업을 통해서 어떤 용도를 부여하느냐, 이게 택지가 될 수도 있고 농지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석지. 근데 간석지는 아직까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만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상의 토지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여기가 이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 정답들인데, 육지가 있어요. 여기부터는 다 육지야. 육지라 그래서 전부 다 토지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지번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구분을 할 때 다시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지적 공부로 구분합니다. 이 지적 공부란 단어는 토지와 관련되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공적 장부의 약어가 공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토지대장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와 관련되는 공적 장부. 공시법에서 자세하게 다루실 겁니다. 근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영역의 지역이 있고요.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 된 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실 내용은 나오실 토지 용어는 해수면 만조위 있죠?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 해수면 최대 만조위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요 사이에 토지가 있어. 다시 해수면 최대 만조위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요 사이에 토지, 이거를 빈지라 그럽니다. 빈지 나왔네. 이 빈지라는 말은 일본식 용어입니다. 1999년도 12월 28일 날 이 빈지라는 용어가 바닷가로 바뀌었어요. 법률상 명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바닷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식 용어 잔재가 법조문에 많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순화시켜서 만든 용어가 바닷가입니다. 근데 최근에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바닷가로 나온 적이 없어. 출제는 계속해서 빈지로 내고 있습니다. 빈지라는 개념을 법조문과 좀 다르지만은 이제 이렇게 그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빈지는 다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만조위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다라고 알아두셔야 돼. 아주 중요한 토지 용어예요. 그런데 빈지를 놔둔 목적 중에 하나가 포락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게 한 겁니다. 포락지라는 용어가 또 나왔네요. 포락지도 역시 법률상에 규정된 개념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거기 적혀져 있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요. 이 물에 어떤 경우냐면 이제 하천이 될 수도 있고 바다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밑에 잠긴 토지. 요거를 뭐라 그런다? 포락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5회 때 기출문제 보시면은 이 자체가 문제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다 문제에 다 이게 써놓고 이 토지에 해당되는 명칭을 물어봤어. 이거를 포락지가 정답이었었어요. 보기 5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근데 작년 그러니까 28회 때 이게 또 나왔어. 요 지문이 있어요. 이 지문이 나왔으면 기출문제 보시면 이거 포락지 개념이구나라고 하셨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뭐라고 했냐? 빈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정답이었었어. 이렇게. 그래서 최근 4년 동안에 2번이나 정답에 나왔던 문제가 빈지, 포락지 관계입니다. 근데 만약에 토지가 포락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유권이 상실이 돼요. 소유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받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것이 포락지다라는 겁니다. 근데 빈지가 바닷물에 잠겼어. 포락지다. OX. 올까요? X일까요? 그렇죠? X가 되는 거야. 왜? 그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이게 필지잖아요. 등록된 땅, 아까 필지라 그랬으니까. 등록된 토지가 물에 잠겨야 되는데, 빈지는 등록된 토지가 아닌 거야. 이렇게. 이런 논리. 그래서 이제 이 빈지가 놔둔 이유는 포락지를 방지하게 한 청이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등록을 할 때, 토지대장 같은 거 지번 설정할 때, 만지부터 등록을 만약에 이제 등록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토지 소유자 만약 갑돌이가 있다. 그럼 갑돌이는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다,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에 대한 걱정거리가 많을 거예요.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이 갑돌이 땅이 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포락지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락지가 된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여유를 두고 등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닷가 가면 이게 보여요. 이 부분이 빈지 영역에 해당되는 그 경계선이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빈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빈지 한번 구분해 볼까요? 그럼 빈지는 하다 보니까 이제 얘는 사적 소유권이 인정이 될까 안 될까요? 사적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겠지. 그렇죠? 등록될 수가 없는 땅이니까. 그런데 이용 가치는 높을까 낮을까? 그렇죠? 이용 가치는 대빵 높겠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여름에 해수욕장 가실 거 아니야. 해변의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 바닷가야, 모래사장. 연인들끼리 막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뭐랑 비교되냐? 법지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건 법법자예요. 법법자. 그러면 법지 부분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요 영역이 법지입니다. 그럼 법지라는 개념은 뭘까? 만약에 이걸 풀었으면은 토지 있죠?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경사지게 만든 토지. 요거를 이제 그냥 법지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붕괴를 막기 경사지게 만든 토지. 그런데 빈지랑 어떻게 비교되냐면은 위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갑돌이고 아래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을순이야. 그 법지 부분은 누구 땅일까라는 겁니다. 측량했겠죠? 측량해서 이제 토지 대장이 등재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법지 부분은 윗집 소유자 땅이라고 알아두세요. 하나의 필지로 구분을 할 때는요, 등록할 때는 경사지 부분은 하단부를 기준으로 하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갑돌이 토지 대장을 들춰보잖아요. 요 영역이 만약에 1000제곱미터고 요 영역이 만약 20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토지 대장 들춰보면은 갑돌이 땅은 1200으로 등재돼 있어요. 왜? 법지 부분은 사적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법지 영역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없는 영역이야. 때문에 빈지와 다르게 이용 가치는 적은 토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마음대로 이용하면 이게 붕괴되면 아래 재산권에 침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이제 법지를, 이 관계를 공부하실 때는 빈지를 기준으로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 빈지 개념을 잡아놓고 빈지랑 관계되는 게 뭐다? 퍼락지가 있다. 이런 의미로. 그리고 빈지랑 관계되는 게 이용 개념과 소유권 개념을 했을 때 뭐랑 비교된다? 법지랑 비교된다. 그래서 빈지, 법지, 퍼락지를 이제 세트로 정리해 주시는 게 어떤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 곁다리로 이제 간석지 개념까지 아시면은 뭐 금상첨화겠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기초와 관계되는 용어 정의를 해드리면서 이런 많은 토지들을 언급해 드렸어요. 이 많은 토지 중에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은 요 간석지만 출제되지 않았고 다른 건 다 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9회 때도 이제 택지가 나왔었고 그리고 획지가 나왔었죠. 획지 나오고 후보지 이행지를 구분하는 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이제 토지 용어는 뭐 정해진 상태에서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자주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쉽게, 그러니까 1분짜리 문제를 하더라도 20초 정도 걸려서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시험 주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꼭 마지막에 잘 정리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용어에서 처음에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중간에 텀을 들여서 공부 안 하셔도 된 다음에 막판에 이제 몰아쳐서 정리할 때 그때 점수 따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강에서는 부동산 개념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3강에서는 토지 용어를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개가 이제 한 문제씩 출제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 문제에 해당되는 거를 공부하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의 총론 중에 세 문제 주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토지 특성은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관계되는 분야가 본문에 다 다루는 거라서 지금 다루기가 좀 어려워서 생략하고 여기까지만 총론 파트를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두에 이제 아까 OT 때 언급해 드렸던 그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있었죠. 수요 공급하고 투자론하고 그리고 금융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수요 공급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들이 좀 갑자기 이제 낯선 용어들이 등장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7페이지부터 들어갈 예정이라는 걸 아시면서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